안녕하세요. 수능 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지금 1강을 클릭하면서 잘할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또는 이번엔 나는 잘할 수 있어. 꼭 한번 끝까지 해볼 거야 라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기대도 있을 거고 포부도 있을 건데요. 첫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까 하다가 만리장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사진 볼까요? 와, 멋지죠?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한번 걸어보고 싶죠? 근데 올레길 정도로 생각했다는 큰 코다치입니다. 무려 길이가 3000km니까요. 끝까지 걸을 수는 없겠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 하나하나 옮겨서 이렇게 다 만들었을 겁니다. 저 수많은 돌, 저 경이로운 3000km의 만리장성도 첫 돌을 놓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리장성도 첫 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적분원의 첫 돌을 놓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0강까지 30개의 돌이 놓일 텐데요. 그 30개의 돌이 놓이고 나면 만리장성이 엄청난 경이로움을 자랑하듯이 여러분 미적분원의 개념도 아주 든든하게 받쳐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에도 놀랍게 될 겁니다. 자,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선생님과 함께라면 아마 같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배울 1강의 내용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 수열은 배웠잖아요. 근데 극한이 뭘까?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예전에 수열을 생각할 때는 2, 4, 6, 점점점점 이렇게 가서 2n. 자, 여기는 등차 수열이죠. 2씩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겠죠. 수열을 따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수열에서였죠. 극한은 뭐냐? 얘를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 계속 무한히 보내면 한없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답이 바로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시거든요. 첫 번째,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과 두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 수열은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요. 근데 등비 수열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아닌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내용은 자, 이쪽 부분에 있네요.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수렴하는 경우는 이런 네 가지 경우를 배울 겁니다. 수렴한다는 건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2, 4, 6, 8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또는 계속 증가할까? 계속 감소할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때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면 그때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관심은 이 특정한 값이 무엇이냐가 주된 관심사고요. 이거를 알기 위한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과 그래프죠. 자, 첫 번째 대입과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열의 수렴. 아까 얘기한 거죠.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라고 한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AN이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한없이 커져야 되니까 첫 번째 항을 넣어보면 1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 2분의 1. 세 번째는 3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자, 계속 간다고 해볼까요?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큰 것분의 1이니까
0이 될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수열에서 수렴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학생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냐. 자, 여기 n, x축에 n항이라고 하고 여기는 an, 0이라고 적고 방금 했던 걸 적어봅니다. 자, 첫 번째 항일 때는 1이었죠. 첫 번째 항일 때는 1입니다. 여기 1에 찍힐 거고요. 두 번째 항일 때는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여기 찍히겠네요. 3일 때는 3분의 1 조금 더 낮아지고 4일 때는 4분의 1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한번 이어보면 점점점 이 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AN을 한번 봅시다. AN 첫 번째는 1이었죠. A1은 1이었죠. A2는 2분의 1이었죠. 여기에서 A2, A3는 3분의 1이었죠.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수렴을 판단할 때 어떤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대입입니다. 대입.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수렴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적는 게 뭔가 조금 장황해 보이죠. 수학은 기호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게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냐? 항을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계속 증가했죠. n이 한없이 커집니다. n이 한없이 커지니까 n을 무한대, 이거는 무한대라고 보고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 1대 여기서는 n분의 1이었죠. n분의 1이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졌죠. 자, 0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다. 자, 리미트라고 읽고요. 역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0이라는 값을 구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0이라는 값 수렴했죠? 수렴하는 값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는 극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여기서 수열을 선생님이 2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N은 2. 그러면 대입과 그래프의 방법이 있겠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 지우고요. 자, 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뭘 계산하느냐?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계산할 겁니다. an은 2입니다. 자, 첫째 항 대입하면 a1은 2, 둘째 항 a2도 2, 셋째 항도 2.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냥 2죠, 그죠? 2로 되는 거죠. 그래서 an은 2라고 하고 이 2를 뭐라고 한다?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확인을 한다면 여기 n, an이라고 적고 첫 번째 항은 2, 여기 찍히겠죠. 두 번째 항도 2, 세 번째 항도 2, 또 2. 계속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됩니까? 2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열의 수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질문. n이 한없이 커진다. 어떻게 커지고 있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은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커지고 있습니다. 항의 넘버이기 때문에 1, 2, 3으로 커지지 한없이 커진다고 해서 2분의 3도 되고 뭐 5분의 7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수학적 표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 금방 했던 표기 방법대로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열의 수렴입니다. 그러면 발산은 뭔가? 발산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수렴하지 않을 때입니다. 수열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그런 발산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할까요? 자,
자, AN을 N이라고 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수열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대입이나 그래프. A1은 1, A2는 2, A3는 3, 4. 어떻게 될까요? 계속 커지고 있죠. 한없이 커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표기한다? 이렇게 무한대라고 기호를 표기합니다. 자, 요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숫자처럼 뭐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얘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자, AN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2N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번에 수열이 이렇게 될 때 역시 대입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2, 1대입했죠? 2대입, 3대입,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계속 작아지고 있죠.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때 뭐라고 표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기한다. 즉 계속 작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한다. 수렴은 뭐였습니까?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이 값이 2나 3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커지거나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진동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죠.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bn이라고 수열을 두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bn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어떻게 합니까? 대입이죠. 1, 마이너스 1. 2대입하면 1, 제곱이니까요. 3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 이렇게 되죠. 일단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죠.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프로 한번 이거는 따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n을 적고 여기 bn을 적고, 자, 조금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 자, 여기 점이 찍히고, 두 번째 항은 1. 여기 점이 찍히죠. 세 번째 항은 여기, 네 번째는 여기. 그래프를 한번 이어볼까요? 왔다 갔다 하죠.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 발산인데 발산 중에서도 진동한다. 진동의 경우입니다.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동은 발산의 종류입니다. 이 말고 다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엔 cn이라고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무한대로 갈 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어떻게 합니까? 대입과 그래프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1대입, 2대입, 3대입, 4대입 이렇게 되죠. 자, 확실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확실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n이고 cn입니다. cn 0이라고 적고 1일 때가 마이너스 2. 여기 찍히겠죠. 2일 때는 4. 요쯤이 2니까 요쯤은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3. 세 번째는 마이너스 8. 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되겠죠. 4일 때는 16이니까 더 위쪽으로 되겠죠. 그래프를 이어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떻습니까? 한쪽은 굉장히 커지고 한쪽은 작아지고 하는 형태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뭐라고 얘기한다?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렴하지 않을 때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진동,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면서 느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니까 좀 귀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번 이렇게 선생님 대입해서 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자, 수열의 수렴 발산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계산을 위한 게 목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거지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빠르게 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한대 플러스 1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무한대는 기호기 때문에 숫자처럼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 자, 그러면 무한대를 여기 넣으면 안 되지만 실제 한번 넣어보면 무한대 플러스 2 꼴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되죠. 무한대에서 상수가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서 이 정도 더해봤자 이거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에서 상수 정도 더해봤자 무한대가 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상수 정도 더해봤자 어차피 계속 끝없이 감소하고 있는데 상수 정도 더해봤자 요거는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선생님 0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n-n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아까처럼 그대로 대입하는 것처럼 하면 자, 요거는 2, 4, 6 이렇게 가는 수열이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요것도 역시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하지만 얘를 정리해 보면 2n에서 n을 빼면 n이죠?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선생님 1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분의 2n. 아까처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하지만 얘는 실제 계산하면 약분되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아까 했었죠? 계속 2가니까 요거는 2로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양수 곱하기 무한대. 양수 곱하기 무한대도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음수 곱하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0 곱하기 무한대는 알 수 없어요. 자, 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죠. 리미트 n 이퀄 무한대에서 n분의 1 곱하기 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대입해보면 요거는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조금 이따가 할 거지만 요거는 0으로 갑니다. 밑에가 무한대고 위에가 상수니까 0으로 가겠죠. 0 곱하기 무한대 꼴입니다. 꼴 이런 형태. 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약분되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죠. 그래서 1로 되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죠. 무한대분의 1꼴은 0이 될 거고 무한대의 상수 정도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 됩니다. 자, 직관적인 판단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경우에 극한값을 계산하라. 즉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렴하느냐? 아까처럼 해볼게요.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꼴이죠.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럼 뭘로 갈까요? 1.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마이너스 2n을 계산을 해야 되고 바로 대입하는 것처럼 해보면 이런 꼴이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곱해졌으니까 아까 했죠. 음수 곱하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고 여기는 4가 있잖아요. 상수 더해봤자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즉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한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우리 방법대로라면 얘들은 전부 다 대입과 그래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대입과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풀이 과정은 해설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도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1번이에요. 다음 수열에 역시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무한대를 넣어보면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1의 꼴이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죠. 무한대고 상수 빼봤자 무한대입니다. 발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3이라는 수열이죠. 선생님 넣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에 했듯이 대입과 그래프의 방법이죠. 이거는 아까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금방 알 겁니다.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 넣어도 3, 둘째 항 넣어도 3, 셋째 항 넣어도 3. 어떻게 된다?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이죠. 선생님 이것도 무한대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1꼴인데 선생님 이런 형태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대입과 그래프의 방법을 활용하라. 첫째 항 넣어볼게요. 여기 1 대입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죠. 앞에 1과 더해지면 첫째 항은 2. 둘째 항 2 대입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0. 세 번째 넣으면 2. 그 다음 0. 2와 0을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경우는 뭐다? 발산이다. 발산 중에서 특별히 진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이걸 살펴본 거예요, 금방. 수렴하는 경우에서 대입과 직관, 아까 직관적인 부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게 이제 묶어서 풀면 개념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걸 왜 하느냐? 우선 이걸 하면은 여러분 개념과 관련된 모듈이 다 묶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기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메모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료실에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인쇄해서 여러분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가 수렴하는 거는 대입과 그래프, 직관적인 건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역시 수능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자, 이거의 목표는 이겁니다. 알고 있는 수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새로운 수열의 극한을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으로 새로운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가가 목표입니다. 알고 있는 수열입니다. A에는 알파, B에는 베타에 수렴하죠. 그걸로 새로운 CN, AN 플러스 BN, AN 마이너스 BN 알고 있는 걸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졌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가가 여기에서 목표입니다. 언제? 수렴할 때.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수렴할 때 뭐가 가능하냐? 상수 곱하기 AN 상수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AN 요거는 알파를 했으니까 C 곱하기 알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더하기 된 거는 각각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수 있고 빼기 된 것도 이렇게 각각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언제? 수렴할 때. 두 개가 수렴할 때입니다. 곱하기도 분리할 수 있겠죠. 나누기도 분리할 수 있는데 요것도 별표입니다. BN이 0이 안 돼야 되고 베타가 0이 안 돼야 됩니다. 베타가 0이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자, BN도 0이 안 돼야 되는데 요거를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BN이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0이 안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B1도 0이 안 돼야 되고 B2도, B3도, B4도, B100도, BN, B의 모든 항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B의 1000번째 항쯤 돼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이. 그 정도만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두 수열, 알고 있는 수열로 새로운 수열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자, 3의 AN, 2의 BN,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AN을 계산해 봅시다. 3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죠? 왜? AN이 수렴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수렴하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니까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이제 뭘 계산하죠? 그렇죠? 3의 AN 계산했으니까 2의 BN 계산해야죠. 2의 BN. 역시 상수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오느냐? BN이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죠. 자,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플러스 2bn 이고요. 자, 요거는 처음이니까 선생님 상세하게 적을게요. 천천히 가보자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선생님 이거 나눌 수 있습니까? 수렴합니까? 금방 계산했잖아요. 3의 an 6, 2의 bn 수렴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답이 뭐다? 4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유제 3번입니다.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이런 강의가 이제 매 강의마다 하나씩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문제 해결력을 업 시키기 위해서 문제 해결 기법 또는 발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 알고 있는 걸로 새로운 수열을 계산한다. 수학에서요, 여러분 많이 쓰이는 문제 해결 기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풀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결론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결론, 우리가 뭘 계산하고 있죠? 이거 계산하죠. 자, 결론을 적어 봅시다. 자, 적고 나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을 봐야죠. 조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an-3의 극한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을 활용해야 되니까 적습니다. 일단. 근데 식이 같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죠. 자, an의 극한은 0입니다. 요거 극한 0이에요. 3의 극한은 3이잖아요. 둘 다 수렴하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자, 요거는 조건에 의해서 0이고요. 0이고 요거는 우리가 했듯이 3입니다. 그래서 3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풀기 아주 간단한 예를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도 이런 거꾸로 풀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치환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복잡한 식은 치환을 하라고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하는 식이 있을 때 우리가 치환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식이 있는데 원하는 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걸 쓰기도 한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문제에서 보면 우리는 an을 구하고 싶죠. 근데 an-3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n-3을 bn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는 an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an에 대해서 다시 적어줘요. 넘겨주면 bn 플러스 3. 치환을 하고 나면 꼭 챙겨봐야 되는 게 있죠. bn, 치환을 했으니까 얘가 bn으로 치환했잖아요.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옆에 딱 적어줘야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다. 자, 두 식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입니다. 이거를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다 했네요. an은 여기 있네요. bn 플러스 3, 따라서 bn 플러스 3이라고 넣고, 자, 다 했습니다. bn은 0이죠. 금방 했던 거에서. 요건 3이죠. 그럼 뭡니까? 0 더하기 3 따로 분리할 수 있고 답은 3. 아까랑 같은 결론이 나오네요. 치환을 원하는 식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특히 극한의 성질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가 뭐 1번 보기가 2, 4, 6, 8, 10, 5번이 1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보기가 있으니까 리미트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니까 이걸 그냥 알파라고 두자. 알파라고 두고 바로 계산해 보자. 자, 여기 넣으면 알파 2 곱해졌으니까 요거는 2알파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3 bn은 1로 가네. 그럼 얘는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요거는 15네. 따라서 넘겨주면 12니까 알파는 6 이렇게 바로 계산. 그래서 답은 6.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 수 있죠. 근데 이러고 나면 여러분 배운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는 절대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출제되기 조금 어려운 형태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아까 했죠. 알고 있는 식에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원하는 식은 우리가 an이에요. 그럴 때 뭘 많이 쓴다? 치환. 어떻게 치환하라? 2an 플러스 3의 bn을 cn이라고 치환하라. 선생님 치환하고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an의 극한값이니까 an에 대해서 나타내줘야죠. an. 자, 넘겨주면 2를 바로 나눌 겁니다. 2를 바로 나누면 2분의 1의 c의 n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b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bn이죠. 그리고 나서 같이 적어줘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치환을 했으니까 cn 여기다가 넣어주면 여기 위에 적을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15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조건. 이 조건,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쓰지 않은 이 조건들이 있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an이죠. an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c의 n 마이너스 2분의 3의 b의 n이 되고 그러고 나면 다 했습니다. cn이 15, 요거 15로 가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5 마이너스 2분의 3 bn은 뭘로 갑니까? bn은 여기 1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다 1. 수렴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질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5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2가 되고 요거는 6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 이게 훨씬 더 빠른데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풀이의 차이가 현격한 시간 차이를 요구하면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자, 반드시 이렇게 풀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풀이도 있어요. 세 번째 풀이는 여러분 해설지에 있습니다. 해설지를 참고해서 극한의 성질만 딱 적용을 한 거거든요. 치환을 하지 않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극한의 성질 가지고 극한값 계산하고 있죠? 선생님, 이것도 아까 그거 비슷하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될까요? 요거 알파라고 들고 요거 알파니까 수렴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2. 자, 3알파 플러스 4는 5. 그래서 3알파 플러스 4 5알파 마이너스 10. 자, 요 넘겨주면 선생님 요건 14고 요거는 2알파니까 알파는 선생님 7이네요. 답은 7.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실제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렴한다는 게 이미 보기에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우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니까 이런 풀이를 하셔는 안 됩니다. 전혀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똑같죠? 아까랑 형태랑. an을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새로운 수열이 있네요. 얘를 an으로 바꿔주고 싶다. 뭘 한다? 얘를 bn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해볼까요? an-1을 여기다 곱하면 3an 플러스 4 an-2가 여기 곱해졌으니까 an, bn 마이너스 2bn. 자, 우리 목표는 an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an에 대해서. 그러면 자, 요거를 요쪽으로 넘겨줄까요? 요걸 요쪽으로 넘겨주면 2의 bn 플러스 4. 자, 요걸 여기 넘겨주면 an에 대해서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bn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bn이 있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자, 따라서 an 요걸 나눠줍시다. 이쪽으로 줬고 bn 마이너스 3은 2bn 플러스 4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 하나 적지 않은 게 있죠. 치환하면 바로 적어라. 얘가 bn이니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5로 수렴한다. 자, 5로 이렇게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 했죠? an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주면 bn-3이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우리가 금방 요거와 요거를 활용하는 거죠. bn이 5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5네요. 그러면 5-2. 5니까 2 곱하기 5 더하기 4. 따라서 자,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4네요. 따라서 답은 얼마입니까? 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나는 이상한 걸 못 찾았는데. 자, 여러분, 나눌 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bn 나눌 때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bn-3이 0인가 0이 아닌가, 항상 0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죠?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에이, 선생님,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데, 이게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돼서 문제풀이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bn이 3이 아니란 얘기는 아까도 우리 이런 얘기 했었지만 b1도 3이 아니고 b3도 b4도 b5도 전부 다 3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b의 특정한 항이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b의 특정한 항이 3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요거에 b의 특정한 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립해야 되겠죠. 이 식이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네모라고 붙여도. 그럼 b의 네모가 3이니까 자, 요거 계산해 봅시오. 3-3이니까 요건 통째로 요쪽은 0이 됩니다. 자, 요건 3이니까 6이 되고 10이 되죠. 10은 0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죠. 10은 0이라는 모순된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나요? 우리가 b의 특정한 항이 3이 되는 게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항도 3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항도. 바로 나누기 직전에 그 식을 잘 보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핵심 문제였고, 자, 단원종합 문제로 갑니다. 단원종합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공식이 있습니까? an 세제곱, bn 세제곱, an 플러스 bn, 그 다음에 an, bn. 자, 요걸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자, 선생님 1학년 과정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수능에 1학년이 직접 출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활용되는 거 있습니다. 아주 잘 활용되는 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죠. 여기서 직접 쓰일 거 이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an 플러스 bn의 세제곱 보면 되죠? 두 개 더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n, bn 그리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an 플러스 bn은 5입니다. 요게 5로 가니까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n, bn은 2로 가죠. 2 수렴할 때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an, bn 요것도 5로 갑니다. 5. 자, 그래서 계산하면 125고요. 10이니까 30이고 따라서 계산하면 95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 공식은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제곱이나 세제곱의 합을 합과 곱으로 바꿀 때 또는 차와 곱으로 바꿀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원종합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참 싫어하죠.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선 두 수열이 있는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 자, bn은 0이 아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n이 1, 2, 3, 4일 때. 즉 b1도 b2도 모든 항이 0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 an-2가 0일 때 리미트 an은 2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과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을 바탕으로 이게 되느냐? 우리 아까 했던 얘기죠. AN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 상황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꾸로 풀기라는 걸 했었죠. 아까.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AN-2라고 적고 여기다가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자. 그러면 요거는 활용할 수 있죠. 요건 0이라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0입니다. 0.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극한값이 2입니다. 그러면 2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니은 꽤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이런 거 나올 때 꽤 복잡해질 때는 우선 제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일단 놔둬보세요. 디귿부터 해봅시다. 디귿은 조금 더 쉽거든요. 디귿. 자, 이거 지우고 AN이 1일 때, BN이 무한대일 때 BN분의 AN.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것처럼 우리 아까 했었죠. BN이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 AN이 1. 무한대분의 1꼴이네. 그래서 0.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이걸 서술식으로 적는다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해서 0이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나눠봐야 되겠죠. AN 곱하기 BN분의 1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 갑자기 나눴나요? 일단 AN의 극한이 1이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BN분의 1은 없잖아요. BN만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N 이꼴 무한대 BN분의 1을 알아야 되겠죠. BN이 무한대로 가니까 BN분의 1은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 요건 0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극한이 1로 가고 얘는 극한이 0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둘 다 수렴하니까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얘는 1이었고 얘는 0이었죠. 그래서 0이다. 그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이제 니은입니다. 4일 때 요게 요렇게 되는가? 어떨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왠지 이렇게 저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선생님 나누면 안 될까요? 언제 나눌 수 있다? AN이 수렴할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는 조건이 없죠.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수렴하는지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눈다면 지금 요게 AN의 제곱이 4라고 했죠. 요게 4입니다. 즉 요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알파라고 두고 수렴한다면 지금 가정이에요. 알파라고 둔다면 계산을 하면 알파 제곱은 4니까 알파는 뭐가 됩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2 또는 마이너스 2. 2 또는 마이너스 2. 선생님 이거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단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수렴할 때. 근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럼 왠지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틀렸다는 건 발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발레를 들면 되나요? 수렴할 때는 다 만족하니까 수렴 안 하는 걸 잡아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 수렴 안 할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가정을 만족하면서. 제곱에서 4가 되면 4가 되는데 수렴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보세요. 리미트 다시 an을 제곱을 하면 자, 이렇게 적으면 요거는 4 이렇게 되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은 4로 수렴합니다. 자, 이 가정을 만족해요. 근데 an과 an이 수렴하느냐 이렇게 수렴합니까? an은 뭐예요? 2와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그렇죠? 이 명제가 틀렸다는 걸 얘기해주는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기억과 디귿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강인데요. 아까 선생님 우리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수열의 극한,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과 발산이 있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렴이다. 수렴에서는 뭐가 나왔죠? 그렇죠. 극한값이 나왔습니다. 이 극한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세 가지를 배웠죠. 대입, 직관, 성질을 배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탁 나왔다. 예를 들어 앞에 문제는 상관없이 그냥 이거를 나왔다. 어떤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게 우리는 대입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배웠다고 해서 뭘 가장 먼저 적용을 하면 될까요? 직관적으로 우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n분의 1이 나왔다. 대입할 필요가 없죠. 뭡니까? 바로 0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무한대 나왔다. 3n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그냥 무한대 발산이에요. 이거를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면 될까요? 지금 배운 거는 성질을 한번 활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뭐 an이 나왔는데 리미트 n 이꼴 무한대에서 3an은 3an이 3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거를 계산하러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걸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1대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한대로 갈 때 3을 앞으로 빼고 an 3 따라서 약분하니까 an의 극한은 1.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어떤 가정이 있는 겁니까? an이 수렴할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죠?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an이 되죠. 근데 사실 얘는 어떤 방법으로 적을 수 있는 겁니까? 얘를 3an이 수렴하기 때문에 3분의 1은 앞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이 빠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이 식 위의 식은 밑의 식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가 3이죠? 3분의 1이 있죠? 그래서 1이다. 얘는 1이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오늘 한 내용입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요. 1강 첫 돌을 놨습니다, 오늘. 그죠? 선생님과 같이 놓은 거예요. 2강 두 번째 돌도 선생님과 함께 놓을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멋진 개념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2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